이번 시간은 2강 시간으로 인디자인의 기본 기능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강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체 요소인 텍스트와 그래픽 개체들을 인디자인 CC의 문서로 불러오는 방법을 소개하고 개체들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픽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플레이스 메뉴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이번 강좌에 지금 실행할 파일 구조가 되고요. 자, 새 창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파일 뉴에 도큐먼트. 자, 챕터 1에서는 도큐먼트만 취급하고 있는데요. 챕터 2에서 북이라든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문서 형식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일단 A4 사이즈의 여백은 적당히 지정을 했고요. 자, 크리에이트 기능으로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파일에 플레이스라는 명령어가 있죠. 자, 단축키로는 컨트롤 D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게 되면 일단 2강에 준비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준비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자, 제일 먼저 이미지 한 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고 이미지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ancient.jpg 이미지를 여는 걸로 할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시게 되면, 그러면은 이미지의 크기에 맞춰서 지금처럼 이미지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해당 위치에 배치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경로를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텍스트 영역들 중에서 로고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공부해 보면, 자, 안쪽에 지금 사각형 프레임 툴이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미지를 같은 방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고자 하는 영역에다가 지금처럼 프레임 영역을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D를 눌러서 경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고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인디자인의 로고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하는 영역이 크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는 이미지가 다 드러나지가 않죠. 자, 해당 방식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도형으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해당 영역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방법이 좀 보이는데,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기능으로 ancient.jpg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자, 이때 크기 변형을 주게 되면 지금 해당하는 프레임 부분만 이미지가 크기가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크기 변형 바운딩 박스를 조절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같이 변경되는 게 일반적인데, 인디자인에서는 같이 변경되지가 않죠. 영역에 따른 부분들이 변경이 되고요. 안에 있는 이미지는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때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컨트롤 누르고 조절하시게 되면 이미지와 그 다음에 영역이 같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저희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원형 프레임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원형 프레임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똑같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가져오게 되면 이미지가 이제 꽉 차지 않았죠. 그죠? 꽉 차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이미지를 이동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오브젝트에 자, 피팅이라는 기능이 있죠. 자,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기능이 필 프레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프레임에다가 해당하는 이미지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들을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미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지 중앙을
클릭해서 보통 이제 더블 클릭하는 게 하게 되면 되죠.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미지가 지금 변경되는 지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미지의 위치 변경 아이콘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동그란 아이콘으로 표시되는데 지금 녹화될 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저희가 링크 패널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해당하는 ancient.jpg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인포를 보게 되면 해당하는 인포에 따른 기능들이 떴죠.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영역들에 대한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결하는 형식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포토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편집한다면은 인디자인 도큐먼트 이미지도 같이 변경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해당하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볼게요. 자, 물론 예시니까요. 이 예제는 이제 간단하게 예시로서 지금 구현할 부분이라서 자, 해당하는 이미지를 제가 이제 로고 부분이 있다가 예제할 때 쓸 거니까요. ancient.jpg 이미지를 제가 이제 이미지를 모노톤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드에서 일단은 자, 조절 기능에서 desaturate로 이렇게 채도를 떨어뜨렸다고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저장을 그냥 강제 저장을 했고요. 한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가게 되면 여기에 느낌표가 이렇게 뜨고 있죠. 자, 다음처럼 이렇게 변경된 이미지는 경고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경로를 눌러주시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포토샵에서 변경된 이미지로서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기능으로 해서 해당하는 JPG 이미지를 연결되는 경로로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경로에 따른 이름과 그 다음에 포맷 그리고 페이지 번호 같은 것들이 여기 뜨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미지가 반드시 해당하는 파일 옆에 배치가 돼 있을 때 해당하는 이미지를 지원받아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디자인의 크기가 작고 이미지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연결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베드란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인베드란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해당하는 이미지를 직접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다 보면 실제로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미지가 없어져도 그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해당하는 인디자인 파일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인베드 방식은 사실상은 잘 안 쓰는 방식이기도 한데 일단 기능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 인베드 링크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자, 연결된 이미지를 도큐먼트에 고정시키기 위한 링크 패널 리스트에서 지금 인베드 링크 기능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이콘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뀐 아이콘으로는 지금 포토샵 이미지를 변경하더라도 지금 이게 지원되지 않고요. 이미지를 갖고 있는 타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자, 리잉크라고 자, 링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이미지를 링크를 걸어주고 있고요. 자, 이 강자료에 있기 때문에 인디자인 소스에 ancient.jpg를 걸게 되면 이미지가 다시 링크가 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디트 위드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일반적으로 포토샵으로 지정이 돼 있죠. 자, 이게 패널이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에디트 위드를 눌러보게 되면 그러면 어도비의 포토샵 CS6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연결하겠다는 거죠. 그죠? 연결된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미지를 프레임에 맞게 조정하는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이미지를 지정하게 되면 자, 위와 같은 그런 컨트롤 패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조절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지가 이제 얹어져 있죠.
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이는 저희가 이제 PDF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관련된 PDF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강 내용의 PDF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쭉 내려가시다 보면요. 여기에 정리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자, 내용을 첫 번째 아이콘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율에 맞춰 프레임 채우기라고 되어 있죠. 자, 프레임 내용, 이미지를 맞추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자, 프레임과 내용의 크기가 다르면 내용이 전체가 다 보이지 않게 되고 잘려서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픽의 가로, 세로 비율은 동일하게 조절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프레임은 같은 배율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아이콘은 이전에 저희가 테스트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보게 되면 이미지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자, 이때에는 만약에 이제 어떤 공간적인 어떤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잘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 내용이 있습니다. 필 컨텐트라는 기능이 있죠. 자, 이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꽉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온 내용, 즉 그래픽에 맞춰서 그래픽이 프레임에 맞춰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자, 세 번째 기능에서는 프레임에 내용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배율이 깨지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세 번째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 배율이 깨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내용이 맞춰지는데요. 이때에는 배율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능은 내용 가운데에 배치되는 기능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필 컨텐트라는 기능을 눌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기능을 누르게 되면 컨텐츠 내용이 중앙에 배치가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자, 이런 기능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기능은 프레임 영역을 저희가 이미지 배율에 맞춰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필 프레임 기능을 사용하는 첫 번째 아이콘 기능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작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T자 툴, 글자 툴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자, 해당 T자를 툴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그냥은 써질 수가 없고요. 물론 여기 영역에다가 텍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써지는 그런 옵션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박스를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텍스트에 관련된 기본적인 폰트에 따른 옵션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폰트에 관련된 옵션들은 여기서처럼 작성하신 다음에 폰트에 따른 글자에 대한 기능들을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조절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컨트롤 패널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툴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모든 폰트를 다 보여주고 작업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나열된 폰트들을 모두 쓰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왼쪽에 마킹 기능이 있죠. 자, 폰트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킹된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소팅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show 그 다음에 favorite 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좋아하는 폰트를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폰트들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텍스트를 선택했을 때 기능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이는 폰트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폰트의 스타일, 그 다음에 폰트의 크기, 행간, 자간, 장평 스타일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폰트들을 여기다가 나열해 놨는데요. 만약에 이제 작업자분들이 폰트가 유실되었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 폰트들이기 때문에 폰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뭐 크림 퍼프라는 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랭클린, 그 다음에 유나이브콘, 나는 고딕, 나는 스퀘어, 그 다음에 명품 고딕,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폰트들이 되겠습니다. 자, 트루 타입으로 폰트를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제 폰트를 사용하시다가 폰트 영역들이 이제 안 보일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안 보일 때의 경우에는 텍스트 영역 프레임 테두리 안내선이 안 보이는 경우가 돼서요. 자, 뷰 기능에 보게 되면 자, 이쪽에 익스트라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 하이드 프레임 엣지라는 기능이 이제 켜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 엣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기능을 컨트롤 H가 단축키인데요. 컨트롤 H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 지금처럼 노멀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프리뷰라는 기능이 있는데, 프리뷰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를 다시 이게 노멀이라는 기능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안내선을 가리는 기능이 있고요. 자, 뷰에 익스트라에 하이드 프레임 엣지라는 기능이 있죠. 자, 근데 이 프레임 엣지라는 건 아까 전에 그렸던 텍스트 프레임 영역과 그 다음에 이미지 프레임 영역을 모두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프리뷰를 한 거죠. 미리 보기를 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의 경우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외부 문서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문서의 텍스트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자, 일단은 이제 그래픽 파일을 가져오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파일 플레이스 메뉴 사용해서 텍스트의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한글 데이터를 내용을 가져올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영문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나지 않는데요. 자, 일단 텍스트 내용에 지금 영역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플레이스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때에는 제가 이제 준비된 내용이 텍스트 소스라는 폴더가 있죠. 그죠? 그러면 텍스트 내용이라는 파일로 가져오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깨져 보이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깨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롤 Z 하시고요. 다시 텍스트 영역을 지정하신 다음에 파일 플레이스 기능으로 가져오실 때 이때 몇 가지 옵션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들을 보실 때는 여기서는 Show Import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열기 기능을 눌러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해당하는 캐릭터 셋에 지금 캐릭터 셋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글 인코딩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자, KSC5601이라는 기능이 있죠. KSC5601이라는 기능을 눌러서 해당하는 텍스트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제 표로 다른 엑셀 표라든지 이런 기능으로 저희가 이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저희가 폰트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가져온 폰트를 지정할 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기능들을 컨트롤 패널들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일단 이제 해당하는 기능들은 폰트를 바꿔줬을 때 일단 여러 가지의 폰트 기능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명품 고딕 M체, 그러니까 미디엄체로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진행되게 됩니다. 저는 레귤러로 썼고요. 그 다음에 폰트 크기는 14 정도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지금 행간 구조, 행간은 일반적으로 정해지는데 여기에다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자간이 있고요. 자간은 이제 커닝과 트래킹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의 트래킹을 쓰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자간은 마이너스 10 정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장평. 장평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과 평 기능이 있죠. 평 기능을 보통 우리나라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95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95.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들을 지금 이런 서체에 대한 기능들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서체에 따른 이런 글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따른 옵션들, 글자 크기, 행간, 그 다음에 이제 글자에 따른 여러 가지 옵션들, 밑줄이라든지 취소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평, 자, 그 다음에 기준선 이동,
그 다음 회전각도 이런 것들에 따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해당 폰트를 지정했고요. 나중에 이제 폰트를 지정하고 나서 자, 하게 되면 보통 이동 툴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해당하는 옵션들이 어떻게 뜨냐면 이 텍스트에 따른 옵션들이 뜨지 않고요. 이 해당하는 영역에 따른 옵션들이 뜨게 됩니다. 자, 이때 저희가 텍스트를 지정하게 되면 텍스트에 따른 옵션들로 다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구에 따른 내용들을 좀 알아볼게요. 자, 도구는 이제 왼쪽에 있는 보통 툴박스라고 하죠. 툴박스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먼저 이제 선택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 도구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툴에 있는 선택 툴과 동일한 방법으로 쓰고 있고요. 자, 먼저 이제 선택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자, 선택 도구는 개체에 대한 선택, 이동, 크기 조절을 하며 선택 도구로 프레임을 더블 클릭하여 프레임 안에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죠.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해당하는 이미지를 불러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영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플레이스 기능으로 이미지를 불러드린 거죠. 자, 기존에 이미지가 있을 경우엔 지금처럼 뜨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불러드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미지를 불러드렸을 때 저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미지 이동 툴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미지 이동 툴로 바뀌어서 이미지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선택 툴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선택 도구라고 하게 되면 프레임에 가져온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조절점을 선택해서 개체의 모양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체의 모양이라고 하면 여기서 사각형 도구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적인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들과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도형을 그렸을 때 자, 직접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점을 지정하게 되면 그쪽 점만 편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도구라는 게 있죠. 페이지 도구는 세 번째 도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페이지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자, 페이지 도구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뜨는데요. 자, 여기서는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되고요. 페이지에 따른 위치들을 바꿀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도구가 바로 페이지 도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 도구라는 게 있는데 간격 도구라고 하면 여기서 도형을 그렸을 때 그 간격들을 저희가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간격들을 일률적으로 조절할 때 쓰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있는 저희가 마진 공간을 저희가 20으로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만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더 여백을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10의 여백을 더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여백 도구를 사용해서 여백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도구를 사용해서 더 정확하게 수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수치가 정확히 안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확대 배열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확히 30 간격이라고 하게 되면 잘 안 되네요. 좀 크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어렵긴 하네요. 일단은 이제 간격을 30 간격으로 정확히 한번 뭐 28 간격 이런 식으로 이제 여백 간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백 간격의 오브젝트에 따른 이런 개체에 따른 여백 간격을 줄 때 간격 도구를 주로 사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내용 편집 도구라고 되어 있는 내용 수집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인디자인 CS6에서 추가된 기능으로 내용 수집 도구를 이용해서 문서의 개체를 편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지금처럼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단조롭게 이루어질 때는 큰 의미는 없는데 자, 내용 수집 도구는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지의 볼륨이 많아질 때
그때의 어떤 가장 이제 좋은 기능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얹어놓을 부분이 여기 말고도 이제 또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내용 수집 도구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내용 수집 옵션이 뜨고 있죠. 뜨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클릭을 해서 내용 수집 도구를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미 자,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기능은 뭐가 되냐면 제가 개체를 만약에 편집하고 있다 이렇게 컨트롤 C를 누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기능들이 유실이 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메모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내용 편집 도구를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배치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다음에 있는 도구가 바로 내용 배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 수집 도구를 통해서 수집된 내용을 내용 배치 도구를 통해서 항목들을 페이지에 배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치를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은 두 번째 도구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내용 배치 도구를 복사를 여러 개 시켜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이제 페이지가 복잡해질 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텐데요. 자, 이런 옵션들은 챕터 2에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 수집 도구와 내용 배치 도구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용 수집 도구, 내용 배치 도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도구가 있고요. 자, 문자 도구에는 여기서처럼 타입 툴이 있고요. 타입 언어 패스 툴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해당 도형을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도형을 먼저 그려야겠죠. 도형을 그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패스가 될 내용들을 저희가 펜툴로 드로잉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베지어 곡선 하나 그렸다고 하겠습니다. 자, 베지어 곡선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을 여기서 해당 텍스트를 좀 복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패스온 그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타입 툴에 해당되는 그런 텍스트 영역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되는 내용들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들과 동일합니다. 자, 기능들을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이제 조절점이 3개가 뜨죠. 자, 첫 번째 조절점은 시작 위치를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를 변경하고요. 중간 부분은 이 중간에 있는 영역을 전체적으로 이동할 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제가 역전시키게 되면 텍스트의 위치가 반전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쉽게 익혀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 인디자인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타입 툴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 툴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